이쪽 동네에 줄 서는 매장들이 몇 군데 있어요. 저 앞에 순댓국집, 칼국수집, 그리고 저희. 지금보다 조금 더 있으면 더 많아요. 여기서 이제 두 분이 일하신다고요? 여기는 월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대략 한 5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자영업 경기도 되게 어렵고 인건비도 못 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가장 크게 좀 실수하시는 부분이 뭘까요? 실수하시는 분들이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커피 사업 한 13년 정도 하고 있는 프루파파라는 그 라떼 전문 브랜드 운영하고 있는 김선규라고 합니다. 13년 동안 카페만 하신 거예요? 카페만 한 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뭐 요식업도 하고 뭐 영업 활동도 하고, 카페는 지금 저랑 같이 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지금 한 12년째 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20대 초반부터 제가 원래는 요리했거든요. LG가 운영하는 그 리조트 만들 때 제가 초기 멤버로 들어가서 요식업 경험 쌓고, 그리고 나와서는 제가 결혼을 27살 때 했거든요. 네. 그때부터 그냥 제 사업을 하면서 했던 게 이제 이 카페 아이템이었던 거죠. 아, 그러면 원래는 좀 직장 생활을 좀 하셨던 건가요? 그쵸. 한 직장 생활 한 5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급여는 얼마 받으면서 일하셨어요? 연봉으로 그때 한 4천 중반 정도까지는 됐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하루에 17시간 일한 적도 있어요. 그때는 막 오버타임도 하고 막 이랬다 보니까 그런 수당까지 해서 진짜. 오늘 이렇게 좀 저희 채널에 출연하셨는데 네. 오늘 좀 어떤 이야기 들려주고 싶어서 출연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한 11만 개 이상의 카페들이 있는데 이거 카페를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근데 이 카페를 어떻게 해야지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제가 막 엄청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카페업을 해오면서 실패도 해보고 저희 회사에서 원두 공장도 운영하고 프랜차이즈 사업도 하고 있고 대형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그만 카페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때는 어떤 거를 좀 해야 되고, 아이템에 맞는 지역은 어딜까, 이런 것들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이쪽 동네에 줄 서는 매장들이 몇 군데 있어요. 저 앞에 순댓국집, 칼국수집, 그리고 저희. 여름 시즌이나 처음에 저희 오픈하고 막 이랬을 때는 하루에 한 1,300명, 1,400명 막 이렇게 오셨어요. 1,300, 1,400명 오면은 커피를 하루에 몇 잔 파실 거예요? 1,400잔 판 거죠. 1,400명이 왔으니까, 아. 네, 그러면 하루 매출이 한 350만 원 정도? 사람들이 막 그 좀비 영화 봤어요? 좀비 영화 보면 막 저기서 막 오잖아요. 네. 아, 진짜 막, 그 장사하시는 자영업자분들도 네. 되게 깜짝 놀라셨겠네요. 저희가 입점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좋은 시선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좀 싸게 팔기도 하고 하지만 똑같이 여기 뭐 저가 브랜드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줄 서 있으니까 주변에서 시기 질투도 많았고, 괜히 신고하시는 분들도 많고, 배너도 세워놓고 싶은데 서울이나 뭐 강남 이쪽은 도로에 배너 세워놓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앞에다 뭘 많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지는 못했어요. 보시면 다 지금 날씨 쌀쌀한데도 다 아이스크림 먹고 다니잖아요. 아이스크림 라떼에 대한 비중이 진짜 높아요, 저희는. 그리고 겨울에도 아이스크림 메뉴가 많이 나가요. 대부분 아이스예요. 겨울에도 요즘에 오피스 지역은 다 얼죽아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무조건 차가운 거 마셔야 되거든요. 아, 열받으니까? 네, 스트레스 받아서 한 잔 먹고, 점심에 회사 일하고 밥 먹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차가운 거 먹고. 와. 보면은 여기 커피랑 아이스크림이라고 써있네요. 저희는 커피 브랜드기는 하지만 아이스크림으로 비주얼을 좀 잡았어요. 그래서 라떼 위에 아이스크림이 올라간 소프트 라떼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진짜 아메리카노만 들고 나가시는 분들 별로 없죠? 네, 다채롭게 드시네요. 다채로워요, 진짜. 보면은 아이스크림을 되게 많이 드시네요. 다들 드시니까 뭔가 저도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려고 하다가 한번 먹어볼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진짜 남자분들은 오셨다가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딴 사람들 먹으니까 그냥 덩달아 시키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것들은 이제 비앙코 시리즈라고 해서 크림이 올라간 라떼 종류들이에요. 커피에서 산미가 너무 나면 또 맛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게 부드럽게 과일향을 내면서 크림까지 같이 마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아이템들이에요. 여기는 지금 차린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작년 4월에 오픈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있으면 더 많아요. 아, 이거보다 더요? 더 많아요. 여기 막 다 서 있어요.
2년 차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도 줄 서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진짜 좀 자리를 잡았다는 거네요, 맛집으로. 그쵸. 자리도 잡혔고, 지금 여기 보면은 뭐 투썸플레이스도 있고, 스타벅스도 저 대로변 나가면 있고, 저희는 안쪽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매장이 줄 서는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머무르기 좋으니까 이쪽에 들어와서 기다리고 가져가고 하는 그런 작용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카페 할 때 자리가 중요해요? 아, 자리가 제일 중요하죠. 이거는 영상이나 뭐 유튜브 찾아보셔도 많이 나오고, 카페 하시는 분들이나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 하나같이 얘기하실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대로변에 있는 데가 더 자리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 저기 대로변에?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한 게, 대로변은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했고, 임대료도 훨씬 더 비싸요. 저희 매장은 임대료가 대로변 대비해서는 못해도 한 200~300만 원 저렴하거든요. 요 앞에 매장이나 저런 투썸플레이스 이런 데가 다 1,300, 1,400 막 이래요. 저희 매장만 352만 원이거든요. 건물주 잘 만나가지고, 네. 임차인 바꿀 때가 제일 건물주 분들은 임대료 올리기 좋은 시점이어서 올리겠다 하셨는데 2만 원 올리셔가지고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네, 장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대로변인데 좀 보시면 저쪽에 저가 커피 대표적인 그 브랜드 백다방, 여기도 커피숍, 그리고 여기 테이크아웃 커피숍, 그리고 저 살짝 위에 스타벅스 대형 매장 있고, 저가 브랜드들 왕창 들어와 있고, 저 골목 안에도 투썸플레이스 매장도 있고. 대로변이 더 임대료가 비싸죠? 이쪽은 진짜 한 6평짜리가 한 200, 250, 15평, 20평 이 정도 되는 데들은 거의 한 700~800만 원에서 1000만 원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면 좀 더 싼 거죠? 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임대료를 결정하는 것들은 장사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잘 되느냐, 사람이 얼마나 집객이 많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임대료 수준이 결정되다 보니까, 대로변은 당연히 그냥 가시성이 좋으니까 비싼 거고, 안쪽은 안쪽대로 또 비싸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두 분이 일하신다고요? 아, 점심때 잠깐 진짜 너무 바쁘면 한 명 도와주거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최소 인력으로 저희도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레시피라든지 머신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인건비가 좀 비싸니까 인건비를 좀 네. 줄이는 시스템을 좀 만드신 거예요? 그쵸. 아무래도 심플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좀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메뉴들을 추가를 하면서 손이 많이 가는 메뉴들을 좀 웬만하면 배제하려고 하는 거죠. 저가 커피잖아요. 네. 커피가 1,500원이에요? 핫 아메리카노가 1,500원, 아이스는 1,900원. 여기는 월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월 매출은 대략 한 5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1,500원, 1,900원 팔아가지고 몇 잔을 팔아야지 그 정도 매출 낼 수 있는 거냐 하시는데, 1,500원짜리, 1,900원짜리 아메리카노만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4,900원짜리, 3,500원짜리 여러 가지 메뉴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객단가 자체가 6,000원, 뭐 7,000원 이 정도 나오다 보니까 객수 대비해서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커피는 싸게 팔고 있는 이유는 가성비 모델의 프랜차이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경쟁력을 가져가려면 커피 자체는 좀 싸야 된다. 이 매장을 운용하기 위해서 객수를 유지하는 수단, 그리고 우리는 그럼 그 객수를 기반으로 어떤 아이템을 더 팔아서 마진율을 좋은 거를 판매를 할까.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올린 라떼를 개발을 한 거고, 거기에 에스프레소랑 시럽류나 뭐 치즈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올려서 객단가를 올려주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커피가 완전 미끼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1,500원짜리를 위해서 왔지만 이런 라떼도 있고 저런 라떼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아이스크림 올라간 라떼도 있고 거기에서 원두도 선택할 수 있고 심지어는 우유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런 라떼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찾아오시는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남자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여자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저희가 인테리어 분위기라든지 라떼 비주얼 그리고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성분들한테 좀 타겟을 맞춰서 저희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이 바이럴도 해주시거든요. 커피가 뭐 남자분이 좋아하는 커피, 여자분이 좋아하는 커피 이런 게 있나요? 남자분들은 저도 그렇고 아마 PD님도 그럴 거예요. 밥 먹고 깔끔하게 딱 한잔하고 입맛을 딱 끝낼 수 있는, 뭔가 잔향이 안 남는 거를 남자분들은 좋아하시고, 여자분들은 부드러운 커피도 좋아하시고 좀 진한 에스프레소 원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드셔보셨을 때 저희 매장에서는 여러 가지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냥 개인 카페라든지 프랜차이즈들은 단조로운 라떼들만 먹을 수 있고 시럽들로 만든 음료들만 많은 거잖아요. 그걸 그냥 단순하게 싸게 파는 거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직장인분들은 점심 식사하고 커피 한 잔 테이크아웃해서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줄까지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오피스 상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속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아마 제일 빨리 나올 거예요.
근데 2명, 그리고 피크 시간에 3명이었잖아요. 네. 그래도 저희는 5분 안에 다 나갈 수 있게끔 유제품 믹스를 저희가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이제 공급이 되고 있고 거기에 에스프레소만 부어서 나가면 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가맹점들은 버튼만 누르면 되는 전자동 머신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템핑을 하거나 그람수를 재거나 하는 것들은 전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 하나 눌러놓고 저희는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소프트 라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주문이 되는 이유는 그만큼 빨리 나오니까요. 아이스크림이니까 바로 이거 짜면 네, 짜면 나오죠? 그냥 바로 나오니까. 근데 이것도 아이스크림 머신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그래서 아이스크림 머신을 진짜 고가의 머신도 써보고 하면서 지금 맞춰놓은 머신들이라 보니까 그래도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자영업 경기도 되게 어렵고 인건비도 못 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가장 크게 좀 실수하시는 부분이 뭘까요? 실수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선정할 때 내 집에서 가까운 데를 선정하세요. 그래야 관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직장을 구할 때는 멀더라도 찾아가잖아요. 근데 왜 1억, 2억을 투자를 하는데 내가 할 아이템에 맞는 지역을 찾아가야지 왜 내 집에서 가까운 데에서 아이템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지 그게 좀 잘못됐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 그리고 개인 카페를 하실 때는 조금 더 메뉴 가지수를 줄여서 전문성을 더 뛰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주변에 있는 프랜차이즈들이나 대형 매장들이 이것저것 하고 있다고 나도 이것저것 해놓으면 전문성이 떨어져 보여요. 내가 만약에 시그니처 하나 혹은 아이스크림 라떼 하나를 개발을 했다, 그거에 집중해서 조금 더 파는 거를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명확하게 우리의 단골이 됐다 했을 때 유행에 편승해서 추가 아이템들을 하나하나씩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만 이렇게 묻어있네요. 다행이죠 뭐. 요즘같이 날씨도 추운데 좀 많이들 와주시고 요즘에는 또 외국인 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구글 지도나 이런데 저희가 많이 뜨나 봐요. 한국 카페, 뭐 카페. 남대문 오면 가야 되는 카페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오전에 와보면 대기하러 그냥 캐리어 끌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조만간에 이제 해외 진출이나 이런 것들 해볼 때 그런 분들의 작용이 좀 있지 않을까. 해외 진출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동남아 쪽은 벌써 얘기가 좀 되고 있기도 하고 미국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쪽들은 꼭 한번 나가보고 싶습니다. 카페는 얼마가 있어야 좀 시작하기 좋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제일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그 정도 하면은 수익은 얼마 정도 기대할 수 있어요? 제가 카페를 컨설팅을 많이 해드리고 했을 때 1억 정도 투자하면 3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 벌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이상 되는 거는 본인의 영역이에요. 요즘에는 안 되는 분들은 뭐 100만 원도 못 벌어간다, 인건비 줄 돈도 없다 하시는 분들이 매체들에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빈도수를 따져보면 잘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보편적인 기준이 1억 정도를 투자를 했을 때 300만 원, 400만 원이 만족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체인 사업을 하는 이유는 보다 더 비슷하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못하는 일을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어서 저희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거고, 장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시는 분들은 좋은 아이템들을 잘 선택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시행착오 겪어놓은 거를 보다 더 수월하게 기회비용을 안 날리고 좀 하기 위해서 가맹점을 운영을 하시는 거죠.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에서 한 20% 정도 순수익 남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재도 많이 쓰고 메뉴 테스트도 해보고 가끔씩 행사도 하고 뭐 다른 데 지원도 나가고 여기 있는 직원들이 바이저 역할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들은 굉장히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일반 가맹점들은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일반 가맹점들은 직원 한 명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그만 매장들은 그냥 점주님이 남편분이 저녁에 오셔서 좀 도와주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건비 아예 안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레점이나 이런 데들이 저희 첫 가맹점인데요, 한 12평 정도 되는데 8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가져가시지 않나. 너무 고매출을 내는 것보다 적정한 매출에서 적정한 인원을 쓰고 로스 없이 운영을 하시는 데들이 굉장히 수익 구조가 좋죠. 워낙에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자동 머신을 놨다가 3구짜리 머신을 여기서 쓰고 있고 나머지 다른 가맹점들은 2구짜리 자동 머신을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라떼 종류들이 있으면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올라가는 메뉴들입니다. 너무 안 이쁘게 담겼는데 오랜만에 하면은 모양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대표님보다 훨씬 잘하시네요. 아, 하도 많이 짜가지고. 잘 나가는 메뉴 3개만 알려주시면. 저희는 시그니처 라떼랑 소프트 라떼랑 아메리카노 이렇게 3개가 제일 잘 나가거든요. 이건 뭐예요? 이건 시그니처 라떼예요. 아, 이게 시그니처 라떼. 네, 저희 숙성 베이스 사용해서 일반 라떼보다 좀 더 고소하고 은은한 단맛이 있어요. 카페 라떼 이런 건가요? 근데 좀 결이 달라요. 조금 더 약간 크리미하고 195번 나왔습니다. 네, 얘가 디카페인이에요. 지금 만드시는 건 뭐예요? 소프트 라떼인데 연하게 주문하셔가지고 우유랑 섞었어요. 이거 그냥 아이스크림이에요? 네. 그냥 아이스크림도 많이 들어가요? 네, 많이 들어가요. 손님이 많잖아요. 네. 피크 시간에는 3명 근무한다고 들었는데 네. 이게 지금 인원으로 좀 충분히 되나요? 저희가 이제 업무별로 한 명씩 담당하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면 동선이 꼬여가지고 딱 배치되게 해서 거기서 계속 돌아가게끔. 저는 여기가 좋아요. 커피 업계에 되게 오래 계셨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트루파파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도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열도 많고 해서 제가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다른 이제 브랜드들을 가보고 했을 때 소프트 아이스크림 자체도 비싸게 팔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싸게 먹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저희만의 레시피로 아이스크림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랑, 그리고 아메리카노는 매일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라떼 종류 보면은 막 너무 달고 자극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매일 먹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느낌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어떤 카페를 가봤어요. 메뉴도 3개밖에 없는 데인데 이게 무슨 단맛이지 어떤 고소함이지 싶은 매장이었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너무 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매장에 매일 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냉면 중에서도 평양냉면 되게 슴슴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거 맛없다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매일 가서 먹고 그거에 한번 중독되면 자주 먹는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라떼를 좀 평양냉면 같은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달긴 한데 우유의 단맛인가? 그냥 잘 섞여가지고 단맛이 나는 건가? 그런 고소함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라떼를 시그니처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모양을 내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올렸더니 비주얼적으로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프루파파의 제일 기본 아이템이었던 시그니처 라떼랑 소프트 라떼. 그 이제 생각하신 거였잖아요. 그쵸. 적중하셨을 때 되게 짜릿하셨을 짜릿하죠. 것 같은데. 네. 전 쉬는 날 거의 와이프랑 카페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주변에 어떤 카페들 잘 되나, 인스타에서는 어떤 카페들이 이슈되나, 이런 것들 보고 다니다 보니까 우리 아이템이 잘 됐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 기분은 너무 괜찮았어요.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하면 성공한다, 막 대박이 난다, 이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은 좀 생긴 것 같아요. 저희 영상 봐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거든요. 뭔가 이제 좀 나도 뭐 해보고 싶다. 근데 좀 현실은 지금 좀 녹록지 않으신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에게 좀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려고 마음만 먹으셨다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가맹 점주분들이 예산이 모자라거나 하시면 그냥 본사에서 저희가 렌탈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뭐 인테리어까지도 뭐 카드로 결제를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거나 정부에서 지원금도 많이 나오거든요. 마곡 점주님도 초기에 한 7천만 원 저리로 받으셨던 것 같고 물레점 점주님도 한 5천만 원 정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아이템을 하고 싶으면 차라리 그 아이템의 대표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확신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될 걸 고려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사업이라는 거는 잘 되려고 하는 거고 내 욕심껏 더 해가지고 더 벌고 싶은 분들이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걱정이 더 크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다. 근데 설레인다, 나 저 아이템 너무 하고 싶다 그러면 하는 게 맞다. 방법은 어떻게든 찾을 수 있다. 저한테 오시면 어떻게든 방법 찾아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조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좋은 인연들이 많이 생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 버는 사람들 화이팅!